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전산학부 김주호입니다. 5개월 전에 제가 이제 잠깐 패널 세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짧게 발표드렸었는데 이제 오늘은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일단 뭐 제 양력인데요. 여기서 뭐 제가 뭐 이런 걸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이제 좀 중요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저는 뭐 카이스트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고 있고, 중에 제가 좀 특이하게 2022년에 이제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안식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만든 기술이 어떻게 실제 제품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직접 제가 이제 팀을 이끌면서 제품을 만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스킬벤치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이따가도 이제 잠깐 소개는 드릴 예정이지만 생성형 AI를 기업에 도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생산성을 높이는 것과 이 조직 구성원의 스킬 향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이제 그런 과정을 도와주기 위한 솔루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야심차게 이제 창업을 시작한 이제 초보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AI가 정말 이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이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많이 보는 뭐 스마트 스피커라든가 챗봇뿐만 아니라 전문 영역인 뭐 법조계, 의료, 그다음에 이런 이제 오퍼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콜센터라든가 업무 자동화 이런 영역에 이제 빠르게 침투를 하고 있고, 최근에 나온 그 오픈 AI의 GPT-o1이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이 모델은 이제 기존 모델에서 훨씬 더 그런 추론 능력을 강화한 모델입니다. 추론이 잘 된다라는 것은 복잡한 문제를 잘 푼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오픈 AI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왼쪽에 보시는 것은 이제 수학 올림피아드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수학 올림피아드 점수가 이제 한 83점이 나옵니다. 이거 이제 그 국제 올림피아드 수상권 이라고 합니다. 코딩도 그렇습니다. 코딩도 상위 11% 정보 올림피아드에서 그 정도 수준을 보이고, 박사 수준의 이제 과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굉장한 이제 추론 능력을 가진 기계가 이미 우리 옆에 있는 상황입니다. 재밌는 부분은 이런 이제 기계들을 AI를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접점이 되는 이 인터페이스, 소통의 방식이 어떤 뭐 코딩을 하고 복잡한 뭐 통계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언어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인터페이스가 텍스트와 자연어로 통일이 된다. 말로 코딩을 하고, 말로 그림을 그리고, 말로 영화를 만들고, 말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량이 중요하느냐,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그 각 도메인에 있는 툴을 배우는 것보다 업무를 잘 AI한테 주는 이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더 중요해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전무님이 말씀 주신 거랑 굉장히 좀 일맥상통하는 이제 해외의 그런 좀 설문조사입니다. 그래서 영어권의 2,500명 임직원 대상으로 이 생성형 AI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인식이 어떤지를 이제 설문을 한 몇 달 전 자료입니다. 여기서 이제 임원과 직원분들의 이제 인식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임원분들은 96%가 생성형 AI가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이제 위에 이게 아래 두 숫자를 합치면 한 85% 정도의 회사에서 AI 도구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이미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입률이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뭐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훨씬 높습니다. 굉장히 실제 업무에 많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별로 기업 현실에 맞는 도구들을 많이 개발해서 배포까지 이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많이 권장하고 의무화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회사 차원에서 AI의 교육이나 트레이닝을 마련한 사례는 26%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이런 부분이 아직 부족하다가 하나가 포인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트레이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직원들이 이미 쓰고 있고 쓰도록 강요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 태스크를 하면서 배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의 인식을 보면 이제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임원들은 이제 이런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회사에서 기대하는 이 생산성 향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가 거의 절반 가까운 답이었고요. 77%는 AI의 도입으로 오히려 생산성이 낮아지고 업무 부담이 높아진다. 근데 이걸 이제 조금 더 뜯어보니까 이제 왜 그런가 봤더니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검수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든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도구들을 학습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 그죠? 이런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이거를 다 학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현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 생성형 AI를 바라볼 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이 생성형 AI는 말 그대로 생성을 굉장히 빠르고 잘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는 생성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성을 해서 뭔가 이제 검증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뭔가 확실해야 이제 정말 업무에 쓸 수 있는 수준의 결과물이 되는데 우리가 사람이 이제 혼자 할 때는 생성의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사람은 좋은 이 생성 머신이 아니기 때문에 생성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죠? 막 백지를 놓고 글을 쓰려고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보고서를 놓고 처음에 워드를 띄우고 한글을 띄우면 막 불안하고 그죠? 근데 AI는 그런 거 없이 생성은 굉장히 빨리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성의 시간이 많이 들고 상대적으로 검증은 덜 해도 됐다면 AI를 활용했을 때는 생성은 금방 나오지만 검증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런 것이 좀 마이크로 레벨에서 보자면 업무에 굉장히 실질적인 변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AI가 점점 더 우리 업무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런 AI를 우리가 어떻게 또 초개인화 학습에 활용하고 또 초개인화 학습을 통해서 이런 AI를 더 잘 쓸 수 있을까 관점에서 세 가지 트렌드를 제가 좀 정리드리고 또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사례들도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맞춤형 학습 콘텐츠인데요. 너무나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AI가 뭐 개인화의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경우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이제 구글의 노트북 LM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가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복잡한 다양한 그 학습 자료들을 넣어주면 이걸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학습 자료로 자동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역시 학습 자료의 생성이 굉장히 저렴해지고 빨라지는 사례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그 HR의 굉장히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는 이 스킬 기반 조직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웹상에서 몇 가지 이제 문서를 가지고 얘한테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스킬 베이스드 오르가니제이션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이렇게 넣어줬더니 얘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해줍니다. 이걸 이제 여러 문서를 종합해서 FAQ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그죠? 자주 묻는 질문과 답을 정리를 해주고 스터디 가이드까지 만들어줍니다. 주요 이제 나오는 질문이랑 그것들에 대한 답.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퀴즈로 할 수도 있고 스스로 공부하는 데 쓸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채팅도 가능합니다. 제가 한국말로 초개인화 학습과 스킬 기반 조직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하니까 이 자료들을 기반으로 얘가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더 재밌는 것은 이게 음성이 혹시 플레이 될까요? 네네. 팟캐스트로 자동 변환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들을 넣어주면 이거를 1:1 인터뷰 음성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데 앞에 조금만 들어보겠습니다. Okay, so have you ever really stopped to think about, like, what if your actual job title, you know, the one on your business card, what if it just didn't matter as much? I can see where you're going with this. Go on. Right. So instead, it's all about the actual skills you bring to the table, right? Yeah. That's what some experts are saying, at least. And honestly, it's kind of blowing my mind a little. Yeah, it's a huge shift for sure. Right. We're talking about a fundamental change in how companies think about work and structure their workforce. So we're diving into this whole skills-based organization thing today. We've got some really interesting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부분은 이게 AI 음성이죠. 굉장히 리얼합니다. 그죠? 정말 실제 사람이 녹음한 것 같은 대화이고 대화 내용도 들어보시면 이 교과서 같은 내용을 그대로 읽는 수준이 아니라 앞에 굉장히 인게이징한 오프닝과 사례와 비유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대화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학습 자료를 생성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수월해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발표되기 좀 전에 저희는 이제 연구 차원에서 이런 생각을 저희도 좀 더 빠르게 했습니다. 구글보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연구는 이런 학습 영상을 대화형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방향의 강의 영상을 넣어주면 이거를 그 학습자와 그 교수자의 대화 형태의 이제 스크립트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이제 서비스를 저희가 만들어봤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저희는 좀 더 고민을 했던 것이 이게 학습 상황에 적용이 되려면 뭐 자동으로 잘 되는 것도 그렇지만 직접 이제 좀 수정을 하고 교수자가 검증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So she selects the utterances for which she wants to see more variations. Afterwards, she clicks the lab button and Vivid generates 4 variations of the chosen utterances. 네, 그래서 그
보이신 사례는 이제 그렇게 대화형으로 바꿔준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부분을 수정을 하거나 또 추가로 이제 생성을 해서 좀 더 이제 내가 원하는 방식의 대화형으로 바꿔서 이제 학생들한테 배포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자료를 생성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화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저희도 이제 뭐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또 기업이랑도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챗봇은 이제 굉장히 기본적인 어떤 이제 학습 툴이 되었죠. 그래서 개인화의 핵심적인 어떤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화가 얼마나 제대로 되고 있는지 트래킹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학습자가 100명이 있으면 배경 지식도 다르고 모티베이션도 다르고 어디까지 학습을 했는지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른데 과연 이제 챗봇이 얼마나 이 다양한 학습자들에 맞춰주고 있는가를 체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좀 관리용 툴을 또 개발을 했는데 개인화를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합니다. 지금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 지식 요소들이라든가 다양한 이 학습자의 프로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하고 싶은. 그래서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높은 학습자, 또 배경 지식이 굉장히 높고 낮은 학습자, 이런 이제 다양한 일종의 퍼소나를 만드는 거죠. 학습자 퍼소나를 만들어서 그 각 퍼소나를 가지고 자동 대화를 이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챗봇이 얼마나 이 다양한 학습자에 맞춰서 지금 대화를 잘 해주고 있는지를 이제 모니터링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들어가서 직접 선생님들이나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챗봇이 좀 더 이 다양한 학습자들의 상황에 맞게 응대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직접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멘트를 던져보고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적절한 답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고 그 상황들에 대해서 챗봇이 얼마나 제대로 반응을 하는지 보는 이제 이런 기능들도 저희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뭐 이제 오늘 보여드린 몇 가지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에 나오는 이제 기술들의 어떤 현황은 굉장히 이제 개인화해서 맞추어서 컨텐츠를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점점 더 싸지고 빨라지고 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해서 교육 환경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트렌드는 이 자기주도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AI가 많은 부분을 대체하고 뭐 잘하고 사람보다 더 잘하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조금 놓칠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이제 학습자의 주도권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AI의 의존성이 높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이제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45분 만에 이렇게 해서 동작하는 챗봇을 실제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그 코딩을 하는 양상이 아마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막 코드 문법을 쓰고 이게 아니라 원하는 걸 계속 얘기합니다. 해리포터 글자 써줘, 텍스트 박스 가운데 넣어줘, 해리가 할 만한 대화들 넣어줘, 그거 가지고 자동으로 돌려줘, 내 답에 맞게 AI로 얘기해줘, 이런 식의 얘기들로 하고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결과물을 AI가 생성하면 검토한 다음에 검토도 사실 잘 안 합니다. 그죠? 나오면 그냥 적용한 다음에 보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됐는지 안 됐으면 다시 하고. 그죠?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점점 이제 이런 양상으로 갑니다. 실제 제가 뭐 구글, 오픈 AI 이런 데 있는 이제 개발자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하면 이런 이제 도구들을 안 쓰는 개발자는 사실상 그런 회사들에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제가 얘기를 들은 바로는 그런 정도로 이제 이런 도구가 굉장히 이제 일상화가 되었고 결국에는 점점 더 그런 막 그 로우 레벨에 있는 뭐 문법을 더 알고 이런 막 원리를 더 잘 이해하고 이런 부분보다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고 얘를 더 잘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잘 이뤄내고 내 의도를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에서 저희가 실제 그 수업에서 적용했던 사례를 하나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챗GPT가 나오고 하면서 이제 뭐 저도 이제 교육자니까 교육자 입장에서 고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보셨듯이 프로그래밍 과제 이런 걸 내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뭐 이런 뭐 알고리즘을 구현하세요 이런 과제 내면 챗GPT에 그대로 이 알고리즘을 구현해줘 하면 답이 나오고 뭐 5분 만에 숙제가 끝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영어 수업이거든요. 영어 수업에서 에세이 쓰는 수업인데 이런 수업이 이제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죠? 뭐 이런 주제로 학생들한테 에세이를 써오세요 하면 챗GPT에 넣어주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교육자 입장에서도 현타가 오는 거죠. 아 이게 이렇게 가르쳐서는 의미가 없겠구나. 그러면 뭘 해야 하는가? 근데 이제 저희 카이스트에서 좀 이제 재밌게 생각을 했던 것은 이걸 이제 뭐 막고 수업에서 뭐 종이로 쓰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겠지만 아예 우리는 대놓고 학생들한테 챗GPT를 주고
그냥 다 써달라고는 하지 말고 얘를 이용해서 물어볼 거 물어보고 도움받을 거 받아서 최고의 에세이를 스스로 한번 만들어봐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챗GPT를 이 학생들이 에세이 쓰는 그 옆에다가 붙여주고 학생들한테 공짜로 챗GPT 유료 버전 쓸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여기 와서 해라. 그 대신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만 우리가 데이터로 보고 연구적으로 활용하겠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그 저희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이제 그냥 챗GPT를 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저희 교육 환경에 맞는 식으로 얘를 이제 프롬프팅을 해서 좀 이제 가다듬어 줬습니다. 예를 들면 수업에서 한 내용을 좀 요약해서 얘기하도록 유도를 한다든가 수업에 있는 내용에 기반해서 답을 하게 한다든가 일종의 그런 좀 롤플레이를 시킨 거죠. 이 챗GPT한테. 그렇게 했더니 한 2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제 그 글쓰기 수업, 영어 글쓰기 수업을 들을 때 저희가 이제 2023년에 이거를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이제 전반적인 학습 경험에 대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유형의 이제 그 수업이 있어서 뭐 그 차이에 그렇게 집중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전반적인 이제 뭐 참여, 그다음에 스스로 발전에 대한 평가, 수업 내용 이해, LLM에 대한 이해, 계속 사용 의향 이런 부분에서 좋은 평가가 있었고 더 재밌는 부분은 이 점수를 잘 받은 그룹과 낮은 그룹을 저희가 구분을 해서 분석을 해봤었는데요. 점수가 낮은 그룹의 학생들이 이 저희 시스템의 경험이 더 좋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인터뷰도 해보고 했는데 이제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제 수업 시간에 자기가 손을 들고 얘기를 하거나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는 게 이제 학습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자기는 이제 잘 이렇게 못하는 학생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챗GPT한테는 솔직해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모르는 거 물어볼 수 있고 영어 못해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좋은 경험을 가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재밌었던 부분은 같은 챗GPT를 넣어준 것인데 이제 저희 시스템을 썼을 때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를 더 높게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바는 저희가 사실 뭐 기술적으로 뭐를 엄청나게 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업의 내용에 맞게 답을 하도록 프롬프팅을 잘 해주고 이런 정도의 간단한 작업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뭐 신뢰성이라든가 스타일과 톤의 적절성, 답변 품질 이런 면에서 학생들이 이제 저희 시스템을 더 높게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은 어떤 뭐 새로운 교육 환경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꼭 엄청 팬시한 그런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간단한 작업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이제 커스텀 학습 환경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학습 측면에서 또 HR 측면에서 많이 생각이 드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런 학습 경험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얼마나 이걸 이제 우리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설계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도구를 통해서 말로만 코딩을 하고 말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글을 쓰고 하는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긴 하는데 이런 툴들을 지속적으로 썼을 때 과연 우리의 스킬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고 그 스킬이 영향을 받는 양상이 다양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보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안 좋은 케이스겠죠.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의 스킬은 오히려 내려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처음에 있던 스킬을 잃어버리면서 툴에 점점 더 의존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쉽게도 지금 많은 어떤 이 교육의 적용, AI의 교육의 적용의 사례들이 좀 이런 식의 활용을 좀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교육학에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스캐폴딩을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오히려 툴을 많이 쓰더라도 점점 더 얘를 덜 쓰면서도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나의 스킬은 올라가지만 툴에 대한 의존도는 내려가는 이제 이런 그림이 우리가 이제 이상적인 어떤 학습에서 기대하는 바겠죠. 그래서 이런 환경을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 점점 AI가 잘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해놓고 사람한테 나머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뭐를 해야 될지를 정의하고 AI가 그만큼을 계속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그런 형태의 설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패턴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AI랑 사람이 시너지를 내면서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뭐냐면 사람도 배워 나가는데 그만큼 이제 AI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더
유용한 형태로 더 고급의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게끔 사람도 진화를 하고 AI의 활용도 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발전이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의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연한 어떤 인터랙티브한 학습 경험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일단 이 호주에 있는 UTS라는 학교에서 좀 이제 의미 있는 어떤 5가지 원칙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이 생성형 AI를 우리가 학습 환경에 적용하고 할 때 생각해야 될 어떤 지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윤리적이고 효과적인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이 생성형 AI의 이제 의미를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내 공부, 내 학습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지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세 번째는 이걸 좀 더 이제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사고가 생깁니다. 아까 이제 검증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지금 많은 현업에서 제가 이제 여기저기 이제 주워 듣는 이야기로 생성형 AI 써서 좋기는 한데 점점 더 검증이 안 된 결과물들이 계속해서 나오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 굉장히 이제 비판적이고 윤리적으로 이 결과물을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학습에 생성형 AI가 줄 수 있는 장단점을 이해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실제 이제 태스크에서 이 생성형 AI를 썼을 때 AI와 내가 협업을 해서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진정한 어떤 학습의 평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다양한 이제 좀 인터랙티브한 학습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는 점점 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초개인화라는 키워드를 생각할 때 보통은 뭐 하나의 챗봇이 사용자에 맞춰서 가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점점 더 많은 조직에서 조직에 맞는 형태로 툴을 직접 디자인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조직에서는 프롬프트를 이런 식으로 쓰고 결과물을 꼭 3번은 낸 다음에 이거를 비교해봐서 검증을 한 것만 우리는 내도록 하자, 이런 식의 지침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지침을 세우면 그런 지침을 구현할 수 있는 그 업무의 환경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역시 또 엄청난 뭐 새로운 플랫폼을 꼭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직접 구축을 할 수가 있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도 개발한 툴을 하나 보여드리면, 선생님들이 자기 환경에 맞는 뭐 영어 글쓰기 환경을 내 어떤 교육 철학에 맞게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글쓰기 앱이다 하더라도 어떤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준 다음에 결과를 보고 뭐 그 문장의 길이 같은 걸 체크하게 하겠다,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이런 걸 준 다음에 다양한 인풋의 형식에 맞춰서 넣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여러 개의 드래프트를 동시에 학생들이 해서 비교해 본 다음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근데 선생님들이 이런 걸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나한테 맞는 형태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학습 환경을 직접 이제 구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교수자의 혹은 회사별로 맞는 어떤 그런 환경들을 서로 구축할 수가 있고, 실제로 현재 지금 많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이 이런 식의 이제 내부의 툴들, 내부의 플랫폼을 갖추는 노력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도들이 앞으로 점점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중요한 키워드는 이제 에이전트입니다. 우리가 뭐 AI 에이전트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에이전트는 말 그대로 이제 좀 더 얘가 스스로의 판단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더 자의적으로 많은 것들을 하는, 좀 더 이제 자율성을 가진 AI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AI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뭐 조직의 신입 사원이라 하더라도 주어진 태스크만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입 사원도 이제는 매니저의 마인드로 자기가 이 에이전트들을 부리면서 어떻게 이 에이전트들을 매니징해서 내가 일을 더 잘할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더 이 업무의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고 지시하고 설계하는 이 마인드셋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점점 더 중요한 스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이제 아키텍트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업에서도 저희가 학생들한테 뭐 전산학부 학생들한테 파이썬 문법을 가르치고 한다기보다, 이제는 그런 프로그래밍 기초 수업에서도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을 설계할 것인가
에 대한 수업을 가르치고 글을 쓰는 수업에서도 글의 막 하나하나 문법적 요소를 완벽하게 갖추는 것보다 글 전체를 어떤 구조로 가고 내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전달하고 그거를 위한 구조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이런 식의 이제 설계에 대한 학습이 점점 더 이른 시기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키텍트라는 게 우리가 전반적으로 생각하면 현업에서도 경험 5년 10년 이상의 분들이 현업에서의 경험을 쌓아서 아키텍트가 되는데 이제는 8살짜리가 아키텍트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변화의 속도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이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업무를 내가 설계하고 지시하느냐가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양자 컴퓨팅에 대해 설명해줘라고 챗GPT한테 물어보는 것과 근데 나는 고등학교 수준의 물리학 지식만 있고 개조식으로 설명하는 게 좋고 주요 개념은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비유와 예시를 하고 뭐 한국 사회, 그다음에 산업, 뭐 기대 효과, 대응 방안 이렇게 제시해줘. 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른 양상의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팅에 대해 설명해줘 하면 챗GPT가 이런 식의 이제 답을 해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하면 이제 맞추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원하는 정도의 깊이와 포맷에 맞춘 이제 답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면 아까 말씀드린 멀티 에이전트. 그죠? 나는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우리 팀을 부려서 이 배경 조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논문 특허 분석에 특화된 에이전트는 가서 관련된 정보 찾고 시장 동향 분석하는 가서 마케팅적으로 찾아보고 그다음에 모아서 맞춤형 튜터 너는 나한테 최대한 열심히 가르치고 그거 가지고 쓰는 애는 보고서 쓰고 그죠? 그래서 제가 팀을 부리면서 이 에이전트들이 각각의 역할을 하게 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제 내 업무를 마치 여럿이 같이 하듯이 하는 식의 어떤 이 생산성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그 챗GPT의 경우에 GPTs라고 하는 약간 앱스토어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들어가면 이제 그 다양한 이런 특화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챗봇들이 이렇게 앱처럼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용도에 따라서 뭐 논문 분석 잘하는 애, 뭐 특허 분석 잘하는 애, 그다음에 글 잘 쓰는 애 이런 식으로 가져다가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목적에 맞게 이런 것들을 설계해서 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즉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과 AI가 어떻게 이제 역할을 분담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인간이 좀 더 창의적인 것들, 또 윤리적인 것들, 감성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AI가 말 그대로 밑에서 굉장히 다양한 밑작업들을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의 협업 설계로 우리가 많이 옮겨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들으시면서 이런 얘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HRD에 대한 내용인 줄 알았는데 뭐 듣고 보니 뭐 AI 활용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또 반대로 우리가 좀 더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직원들한테 AI를 더 가르칠까, AI 교재를 어떻게 선정하고 강의를 뭐를 하고 해서 업무 설계, 업무 재설계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생성의 AI를 써서 업무를 어떻게 재설계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문제이고 HRD의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트렌드, AI와 초개인화를 생각할 때 AI를 활용해 이 초개인화된 맞춤형 컨텐츠를 우리가 굉장히 쉽고 유연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주도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의도적으로 설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AI를 주면 의존성이 높아지고 검증 안 된 결과가 나오고 그거를 우리는 점점 더 게을러지면서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쓰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AI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업무에 더 맞는 환경을 직접 설계해서 우리 목적에 맞게 이걸 쓸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트렌드들을 생각했을 때 시사점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성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검증을 하고 평가를 하는 체계가 더 어려운 것이고 더 중요해진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조직 차원에서 이런 우리 업무에 맞는 환경을 설계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원칙들을 만들고 복잡한 툴이 필요 없습니다. 안에서의 그런 프롬프팅 가이드라인 같은 것만 잘 제정하더라도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지식을 습득하고 어떤 교육 프로그래밍을 제공을 할 것인가 물론 중요합니다.
교육은 필요하고 점점 더 중요해지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업무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업무를 재정의할 것인가, 그리고 업무의 어떤 부분이 영향을 받고 안 받고 그것이 사람들의 스킬 발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것인가,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요즘 이제 뭐 실리콘밸리의 버즈워드라고 하는 이 스킬 기반의 조직이 갖는 되게 핵심 요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 이제 주요 말씀드릴 핵심 강연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